자, EBS 리딩 파워 90페이지에 있는 챕터 리뷰입니다. 첫 번째 있는 챕터 리뷰에 있는 문제는요, 빈칸 추론 문제인데, 빈칸 추론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정답 wisdom을 이미 채워놨습니다. 우리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다 채워져 있으면, 빈칸이 채워져 있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구문 독해를 해서 다른 유형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문 독해를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Humans had been working together long before they took an interest in finding out how to perfect their method. 동사는 had been working, 과거부터 과거까지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 왔다. 그래서 완료와 진행이 섞여 있습니다. 함께 long before, before 하기 훨씬 더 전부터 인간들은 일을 해와 오고 있는 중인데요. 언제냐면 we took an interest in, 뭐뭐 하는 데에 관심을 찾기 전입니다. How to perfect their method, 그의 방법을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본능적으로 함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We've always hunted and scavenged together. 동사 나왔고 made fire together, built villages togeth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장 구조로 봤을 때 칠판을 보면 저쪽에 나와 있는 the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have를 줄여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 글에서 나와 있는 with 다음에 hunted pp가 돼서 have pp의 무슨 시제? 완료 시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hunted 말고 scavenge, 뭐 약탈하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뺐다. 그 다음에 made fire together, 함께 불을 만들다. 그리고 build villages together, 함께 마을을 만들었다. 이런 것은 다 pp를 병렬 구조화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우리 교재에다가 적어 볼게요. pp들 여러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 보자. 첫 번째, 방금 칠판에 적었던 hunted, 두 번째 scavenged, made, built, 같은 색깔로 다 초록색을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같은 녀석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pp들입니다. 동사가 아니라 have pp죠. There's in power numbers, 숫자에는 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Not only safety, but also collective wisdom. 안전함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나와 있는 collective wisdom, 집합적 지혜인 거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혜롭게 일을 한다는 면에서 당연히 여러 명이 있으니까 안전했겠지. 산짐승이 왔을 때 혹은 적들이 왔을 때 요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집합적인 지능 혹은 지성, 지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빈칸 다음 문장 가시죠. What is the first formal observation of this? 이것에 관한 첫 번째 형식적이고 구체적인 관찰의 첫 번째 것은 from Sir Francis Galton while at the 1906 West of England Fat Stock and Poultry Exhibition이었다. 1906년에 프란시스 갤튼이라는 유명한 Sir 정도 붙었으니까 뭐 전문가 내지는 어떤 귀족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West of England Fat Stock Poultry Exhibition에서 있었을 때 이 첫 번째 관찰이 오게 됐다. 그 얘기는 이 관찰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구문 독해를 할 거면 여기서 그냥 읽어주고 끝날 텐데요. 선생님은 내신 대비를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칠판 교재 다시 보세요. 이 회색으로 칠한 부분부터가 Sir Francis Galton의 일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나왔는 문장은 이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별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this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죠. this, 이러한 공식적인 관찰, 인간들이 막 함께 해왔다는 것에 대한 관찰,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집합적 지성입니다. 집합적 지혜죠. 우리가 보통 저기에 있는 숫자가 몇 개일까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이제 개스를 하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저 통 안에 있는 돈이 얼마일까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막 섞여 있는 그 저금통이라고 생각합시다. 신기하게도 맞추는 사람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막 합을 한 다음에 나누면 평균을 하잖아요. 그럼 거의 맞추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콜렉티브 위스덤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같은 경우죠. 우리가 어떤 거를 막 조작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조작이 불가능해요. 그걸 보면 모든 트렌드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이었나요? 과거죠. 김연아 선수가 그 소트니코바인가? 걔한테 올림픽 그 금메달을 뺏겼을 때 사실 우리는 그 김연아 더 잘했다라고 했지.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
사람들이 막 거기다 연아야 고마워, 김연아 고마워, 고맙다 연아야 해갖고 네이버에 쫙 올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작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거지. 콜렉티브 위스덤의 예시 이제 출발합니다. 이 사람이 West of England Fat Stock and Poultry Exhibition 이라는 곳에 나갔는데 얘를 이제 좀 직역을 해보면 영국 서쪽에 있는 페스탁이니까 지방을 막 공부할 지방을 연결해서 막 이렇게 그 체지방 있잖아요. fat 그런 것들 파는 거죠. 그리고 poultry는 가금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들 중에서 이게 기름기가 많은 맛있는 등심 혹은 뭐 삼겹살, 베이컨 그리고 poultry니까 닭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해서 전시하는 데에서 프랜시스 갈튼이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It had a contest to guess an ox's weight. ox는 황소의 몸무게를 추측하는 콘테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황소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entrances paid sixpence to submit their guess. 자기가 추측한 게 얼마인지를 제출할 때는 6펜스, 뭐 지금 사면 60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싼가요? 500원이라고 합시다. 500원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price, 상품은 was promised to the closest winner. 약속됐는데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guesser. guess하는 사람한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600원을 냈는데 500원을 냈는데 저 몇 킬로예요? 딱 맞추잖아요. 그러면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지. While none of the 787 entrances contest guessed the ox's weight correctly. 정확하게 1198 파운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 사람은 없었지만 none입니다. 아무도 이거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none. The average guess는 대략 평균적으로 1197 정도 됐다는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1198을 딱 맞춘 사람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총 개를 더해서 평균을 냈더니 1197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사람들의 평균치는 맞다는 겁니다. This result, 내 생각에 이거는 I think more credible to the trustworthy democratic judgment than might have been expected. 문장 구조에서 이 than이 나오면 이렇게 세모를 칠합니다. 초록색으로 칠할게요. 왜냐면 이렇게 비교급이니까요. 비교급으로 more credible 나와 있고요. 뒤에 있는 might have been expected는 비교 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대되어져 왔었을런지 모르는 것. 그 얘기는 예상됐던 것보다가 됩니다. 과거의 예상보다 적어도 됩니다. 칠판 적어볼까요? 뜻은 뭐뭐 했었을런지 모른다 이 뜻인데요. 여기서 이 pp 자리에 bpp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been expected가 된 거죠. 그래서 뭐뭐 했었을런지를 기대되어지다. 이 녀석랑 버무리면 기대되어졌었을런지 모르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비교 대상은 기대되어지고 예상되어져 왔었을런지 모르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거니까 과거에 예상되는 것보다 앞에 이제 문장 돌아오면 그 결과가 더 믿음직하다는 것이죠. 어디에? To the trustworthy democratic judgment. 판단은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어떤 판단이냐면 democratic. 전치사구니까 두 개 묶은 거고요. 거꾸로 해석해보면 민주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에 trustworthy.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도에 훨씬 더 신뢰가 간다, 믿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게얼튼이 네이처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글을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사람들의 판단, 사실 뭐 이 사람들이 뭐 원해서 아니면 뭐 의도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주 재미난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 this result 그리고 여기 보면 it had a contest이기 때문에 글이 갖고 있는 논리성에 집중해서 순서 문장 삽입을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변형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뇌졸중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 상황과 현재 미래를 연결시키게 되면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 뇌졸중이라는 거는 stroke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관이 있으면 거기 피가 막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혈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런 데서 몸에서 터지면 그건 이제 그 부분만 좀 아프고 마는데 가장 결정적인 우리 혈관이 많은 곳 중에 하나 바로 뇌잖아요. 거기 있는 혈관이 터지게 되면 그게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가장 슬픈 거는 그 부분의 뇌를 괴사시키는 거죠. 괴사가 뭔지 알죠? 이 피부가 죽는 거
그치? 그러면 이 뇌가 죽는 거니까 그 부분이 담당하던 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중풍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뭐 손발을 떤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이런 분들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시면 가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고 우리도 막 추운 데서 자면 입 돌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중풍인데 이 스트로크에 대한 이야기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통한 연구입니다. Sharon R. Kaufman 이 사람은 이 연구를 진행한 사람인데요. Used an interactionist theory to 자신의 연구를 스트로크 페이션트니까 뇌졸중 환자에게 연구를 가이드하기 위해서 interaction 즉 그 얘기는 상호작용 이론이라는 것을 썼다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호작용하는 그런 이론이 될 것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녀는 생각했죠. She thought the voices of individual older people are less emphasized and lost. 보면 개별적인 그 노인들의 목소리가 덜 강조되어지거나 lost, 잃어버려진다는 겁니다. In the conducted scientific research,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잃어버려진다. 그 얘기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뇌졸중이 일으켜갖고 중풍 누워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난 아침에 어디 가야 돼 라고 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잖아. 그러면 과학적으로 시끄러워요. 환자잖아요. 가만히 계셔.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묻혀졌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이론을 써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She wanted to explore the meaning of all the people gave to their lives. meaning과 life 사이에는 관계사가 생략됐습니다. meaning all the people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자신의 삶에 주고 있는 의미를 탐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한번 알아보자 싶었던 것이죠. She found that 그녀가 발견한 것은 stroke patients experience a sharp heart break with past life patterns. 이 사람들이 과거의 삶의 패턴과 아주 날카로운 브레이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제 생각에 원래 빈칸 추론의 맨 마지막이 빈칸이었는데 다시 한번 빈칸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실험의 근거고 근거 안에서의 이 사람들의 발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즉 뇌졸중 환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과거의 삶의 패턴과 엄청나게 날카로운 단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져버렸습니다. 과거에 아침마다 일하던 공무원 출신의 이 환자는 더 이상 아침에 출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침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뇌졸중 환자가 매우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했다는 것이죠. She also found that 대절을 또한 발견했는데요. People try to maintain continuity in their lives. 삶에서 연속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아침에는 꼭 일어나서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연속성을 유지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They interpret the past. 그들은 과거를 이해했고요. Link it to the present. 과거를 현실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it과 the past 같은 색깔로 연결해 두시면 과거를 이해했고 그 과거를 현실에 연결시켰다. 이거죠.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도 이럴 거야. 과거의 올림픽에서 어땠어? 올해도 올림픽이 어떨 거야? 과거의 주식시장이 몇 년 만에 추락했는데 다시 올라왔어. 올해도 올라올 거야. 카우프만은 determine, 결정했습니다. The stroke patients work harder to build their links from their past to their future. 이라는 점을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결론 지었다는 점이에요. 뇌졸중 환자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 과거와 미래에다가 연결을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점을 그대로 결정을 지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알아냈고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People who completed this, 이러한 태스크를 완성했던 환자들은 recover, 제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Even if they still had a physical disability, 그들, 즉 환자들이 여전히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 즉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런 시도를 과거에 했던 친구들은, 그런 환자들은 회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연속성을 그대로 연결할 수 있으면 회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Stroke patients needed to show,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They were the same people after their illness as before. 그 전에 있었던 질병 이전과 이후에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물론 내가 중간에 아파. 하지만 그래도 이건 같은 거야. 같은 사람일 거야. 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뇌졸중을 극복하게 됐다. 이런 맥락으로 쓰여져 있네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가족들의 후원 혹은 사람들이 옆에서 뭐 응원해 준다든지 친구들이 응원해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구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문법적인 포인트는 그다지 많진 않습니다. 대신 이 사람이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요지문 완성 혹은 주제나 제목 어휘 이런 쪽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특히 단어에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continuity라든지 혹은 complete라든지 complete는 이제 L이 빠지게 되면 compete 이렇게 경쟁하다라는 뜻이 되죠. 이쪽 보겠습니다. 완성하다라는 뜻이고 형용사이자 동사인데요. 여기에서 P가 빠졌을 때는 compete는 동사로 경쟁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complete는 앞에 부정적인 단어를 붙여서 반대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알파벳 하나를 뺨으로써 아이들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내용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챕터 리뷰 세 번째 문제는 또 다른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아주 재미난 문제입니다. 빈칸이 첫 줄에 나와 있어서 첫 줄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협상을 하기 전에 가능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예상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제 말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거죠.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감정이 복받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수행평가를 한다든지 시험을 볼 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좋은 상황만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 글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나와 있고 구문적인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 그리고 어법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시겠습니다. 첫 줄부터 출발하시죠. 빈칸이면서 전치사구입니다. 협상을 하기 전에 가능한 감정들을 예상함으로써 우리는 we could improve the way 방식을 향상시키는데 we deal with them 그것들에 대처하는 방식이죠. when once they occur once부터 이렇게 밑줄 친 문장을 보라색으로 칠하면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으로 적죠. once가 일단 뭐뭐 하면으로 접속사로서 이제 부사 역할을 한 건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 주어 동사로 일단 그것들이 발생하면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누구냐면 they인데요. 여기서 복수의 명사는 감정들이라고 볼 수 있고 feelings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인데 가능한 감정들이 일단 발생만 한다면 똑같은 복수의 명사 them이 또 나왔는데요. 요것도 똑같이 possible feelings, emotion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여기 the way 다음에 how 생략된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억만 해두시고요. 다음 문장. 이 말은 this means that 이 말은 의미한다. We need to think broadly about different problems that might occur.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널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긍정적인 거 말고 부정적인 것도 발생할 수 있는 거야. Good preparation for negotiation. 좋은 협상에 대한 준비는 does not consist of laying out a single path through the woods, but of learning of the terrain 이라고 적혀 있죠. 자, 형광펜으로 여러분은 이 오브 두 가지를 색깔 칠합니다. 칠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형광펜이 아니라 다른 색깔 펜으로 낫과 벗에다가 색깔을 칠해 두었네요. 자, 칠판을 좀 옮겨서 칠판을 좀 보면서 이 구문적인 질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법 B 당연히 알죠. A가 아니라 B다. 중요한 건 이 A와 B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야 돼요. 칠판에 보면 교재에 보면 but 다음에 of 다음에 전치사고 learning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얘랑 문법적으로 비슷한 녀석들을 같이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of learning 말고 앞에 있는 것은 of laying out이라 볼 수 있죠. 여러분 같은 색깔로 칠을 미리 해놨습니다. 근데 이 of는 무엇이냐?
문법적인 용어에서 우리 많이 쓰는 단어 consist of는 자동사로 뭐뭐로 구성되어지다 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입니다.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영어에서 얘는 능동이에요. 영어에서 얘는 자동사라서 타동사가 될 수 없어요. 비동사 PP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consist of 다음에 ing가 laying out이 나온 겁니다. layout, 구조를 잡다 혹은 설계를 하다. 설계를 하거나 구조를 잡는 것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learning, 학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of가 이렇게 걸린 거거든요. 그 얘의 of 또한 앞에 consist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문장 구조가요. 어려운 건데 실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문법에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는 뒤에는 of를 빼버리거나 혹은 여기 있는 learning을 learn 같은 동사원형으로 바꾸거나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A보다는 B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문법적인 포인트. 이제 들어가서 적용해 보실까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돌아와라. 오케이. 협상에 대한 좋은 준비라 하는 것은 숲속에 있는 하나의 딱 길을 구조를 잡아서 가는 것으로 구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terrain, 지형 전체를 학습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비유적 표현이죠. 여러분이 숲을 가는 겁니다. 숲에서 좋은 협상을 한다는 얘기는 숲이라는 곳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길 하나를 쭉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망을 한다는 거죠. 여기 가면 바위가 있구나. 여기 낭떠러지가 있네. 여기는 물이 있으니까 물을 젖을 수 있겠는데 여긴 전체적으로 지형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게 준비지. 아니야, 요 길로 가서 여기서 끊고 여기 좀 가파르지만 내가 빨리 갈 수 있어. 그래서 저 안까지 3시간이면 갈 거야. 가다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거죠. 혹은 길을 잃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협상에서 길을 잃거나 굶어 죽는다는 게 뭐겠어요? 협상을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칠판 봅니다. When a thoughtful negotiator prepared for 깊은 협상가가 미팅을 준비를 하는데 3가지 종류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죠.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neighbor, 옆집 사람이죠. 옆집 사람이 주차 문제를 시비를 거는 거예요. 혹은 business contract, 사업적인 계약입니다. 계약을 해야 돼. 이번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 representative of another government, 또 다른 정부의 대표. 정상회담이에요. 이게 협상을 하는 사람이 옆집 아저씨하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장님일 수도 있고 대통령이나 국가의 수상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he will try to expect the proposal each one will make. 각각의 사람이 하게 될 제안에 대해서 예상해 보려고 하고 and logical response to them. 거기에 대한 논리적 반응까지도 예상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논리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뭐 화를 낼 것이냐, 아니면 그런 반응에 대해서 예상하고 허허허 그렇군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든지 좋습니다, 제가 더 잘해드려야 되겠네요, 이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병렬 구조상 이렇게 초록으로 이렇게 칠했으면 logical response와 proposals가 같은 녀석이라 볼 수 있고요. 중간에 나온 will make는 관계대명사로 각각의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중 한 명이 만들게 될 제안들을 기대하거나 예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것들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 대문 앞에 있는 proposal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앞에 있는 사람들을 prepare 되어 있는 미팅이나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even the best negotiators,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려 깊은 협상가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좋은 시나리오만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이거나 나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넘어가서 마지막 문장으로 해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올려볼게요. But even the best negotiator all too often fail to expect. 하지만 최고의 협상가들 또한 이 사람들이 예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What their emotional reaction or those of their counterpart might be for issues at the meeting. 미팅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응,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감정적 반응을 모를 수도 있고 or those of their counterpart, 자신의 counterpart, 이거는
대응하는 사람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가 협상가였는데 이웃일 수도 있고 내가 협상가인데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고 내가 국가의 정상인데 저 사람은 또 다른 나라의 정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their counterpart의 those 요 단어를 체크해 두십니다. 노란색 체크하시고 복수의 명사를 찾아서 emotional reactions 이 녀석에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문법적인 설명을 살짝 해드리고 갈게요. 칠판 이쪽을 좀 넘어가 볼까요? 영어에서 that과 those는 저것들로 해석이 되는 지칭 대명사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만 이 문장에서는 다르게 쓰였어요. 어떻게 쓰였냐면 이 녀석들은 지칭 대명사로 썼다기보다는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여진 대명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같은 문장 안에 보통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같은 문장 내에서 수의 일치에 주의해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those는 앞에 있는 복수의 명사인 emotional response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that과 those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that과 those의 특징은 이 뒤에 반드시 형용사의 한정 내지는 수식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도 한번 돌아와서 볼까요? 교재에 보시면 those of their counterparts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만의 감정적 반응은 앞에 있는 그들은 최고의 협상가들이에요. 자기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또 중요한 건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those는 다른 걸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안에서 복수의 명사인 reactions, 특히나 emotional reactions를 대신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명사 that과 those의 특징인 것이죠. 시험 문제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쪽을 봐봐요. 아까 공부했던 that과 those가 나왔다 쳐요. 그러면 저것과 저것들은 단수와 복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칭하는 녀석을 숫자를 고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this와 these를 이렇게 물어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까이 있는 대상이고 이건 조금 먼 대상이잖아요. 글이잖아, 글. 글 속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단수와 복수로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막 설명이 좀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돌아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심지어 최고의 협상가들도 all too often 너무나도 종종 또한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걸 실패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감정적 반응 혹은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이 might be 어떨런지 for issues that 미팅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생각보다 막 컴플렉스를 건드릴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make a negotiation successful. 마지막 문장은 관계대명사의 계수적용법 콤마 위치로 출발했네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협상을 성공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 내 감정적 반응이 무엇일지를 예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negotiation 다음에 successful 효용사인 것, 문장에서 보호로 많이 쓰이는 형태죠.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오형식 문장으로 투부정사가 이어졌습니다. 자, 내용 자체가 꽤나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요. 협상가가 갖춰야 될 내용인데 구조하고 문법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문장이 갖고 있는 문법 측틀 구조들 잘 보셔야지 대비를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챕터 리뷰 네 번째 문제는 연결사 추론입니다. 각각 A와 B에 나와 있는 연결사를 선생님이 다 채워놨어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와 뒤에 있는 on the other hand입니다. 연결사 추론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결사 자체로 논리적 순서를 알려주기 때문에 순서 문장 삽입은 기본 문제 유형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시험을 좀 어렵게 낸다면 이 글을 바탕으로 빈칸이나 주제 제목 혹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어휘어법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줄부터 출발합니다.
A child who is used to seeing scenes shift on the average of every 4 seconds 부터 관계대명사 이만큼 이어지고 있죠. A child로 출발했기 때문에 문장에서 동사는 s가 붙어줘야 돼요. 3인칭 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shift가 동사가 되지 않고 다음 줄에 나와 있는 is sure to be bored 이 녀석을 진짜 동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be used to ing는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칠판 좀 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be used to 동사 원형은 이 자리를 부사로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 이거 편하게 어떻게 해석될까요? 사용되어지는 거죠. 반면 두 번째 나는 be used to ing는 여기 나와 있는 ing에 앞에 to가 p 전치사로 반드시 해석이 돼야 됩니다. 투부정사의 to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 녀석은 해석이 돼요. 그래서 ing를 앞에 있는 to가 전치사 다음에 명사이기 때문에 이 to를 뭐뭐에 뭐뭐로 등으로 해석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뜻을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을을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어디 어디에 그래서 앞에 명사가 붙고 그 녀석이 ing가 되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녀석 어떤 거예요? to 다음에 ing 나와 있죠? 그럼 어때요? Who is used to seeing scenes. 장면들을 바라보는데 익숙한 아이입니다. 근데 장면뿐만 아니라 shift까지를 보죠. 그래서 장면들의 변화를 보는데 몇 초마다 평균 4초마다 장면의 변화를 보는데 익숙한 어떤 아이입니다. 보통은 그것들이 TV에서 그러하죠. 그것들은 교실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될 것이다? Sure to be bored. 재미없어질 것이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bored 체크. bored 능동수동. 수동태죠. 왜 수동일까요? 영어는 감정은 항상 반대, 밖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지루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의 눈은 bounce around the room. 교실 곳곳을 마구마구 튀어다니고요. In his attempt to reestablish the level of stimulation is grown used to. 그가 여태까지 익숙하게 자라왔던 그런 자극의 정도를 다시 한번 확립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로 눈이 왔다 갔다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가만히 있으면 TV는 계속 보여주거든요. 근데 TV가 아니라 그냥 교실에서 선생님을 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4초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이 있어. 40분 동안 똑같거든. 그러니까 눈이 자꾸 딴 데를 돌리는 거지. 딴 데를 봐야 되나? 어디에 내 집중의 자극의 정도가 있지? 싶은 것이죠. 그의 집중력 길이는 his attention span 이 미줄치구 문장의 주어입니다. is extremely short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죠? Watching television trains one's eyes to stare. train은 동사 앞에 있는 주어가 watching television. TV를 본다는 것은 누구의 눈을 stare 어디에 응시하고 주목하도록 훈련시키죠. rather than to scan 스캔하기보다는 rather than에다가 세모 병렬구조처럼 뭐뭐라기보다는 스캐닝 한다기보다는 stare 하는 쪽으로 지켜보는 쪽으로 눈을 훈련시킵니다. Scanning is an important skill needed to learning to read. 동사로 나와 있고요. PP가 needed가 돼서 앞에 있는 명사인 스킬을 꾸며주고 있네요. 형용사로 체크해두고 해석해봅니다. 이 문장은 문법으로 나올 만한 구조인데요. 동사가 앞에 있지만 얘가 동사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동사로 빼고 물어보거나 이 녀석을 ing로 바꾸거나 다른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구문 구조가 이해 안 가면 외워두시는 것도 저 하나의 방법입니다. 스캐닝은 읽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되어지는 중요한 스킬이다. 스캐닝이 뭐겠어요? 스캐닝이잖아요. 쭉 스캐닝하는 거. 어떤 게 있는지를 찾아보는 능력이 스캐닝 아니에요? 훑어보기. 훑어보기는 학습하는 법, 배우는 법을 학습하는데 필요되어지는 중요한 스킬이 된다.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With the pupils fixed. With the pupils fixed. Hands limb in his lap. 퓨필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자란 뜻과 동공. 눈에 우리 시커먼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동공이죠. 그 부분을 고정된 채로. 그리고 hands limb. 손은 축 늘어졌죠. 어디에? lap. 자기 허벅지 위에다가, 자기 무릎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동공은 고정된 채. 학생은 simple spectator in front of television. 학생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TV 앞에 그냥 단순한 spectator, 시청자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교실을 뜻하는 것이죠.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래는 수업하다 보면 왔다 갔다 봐야 되고 선생님의 집중과
그 선생님을 집중하면서 내용물도 집중하고 혼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TV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러고. 너 이렇게 지금 인강을 듣고 있는 친구들처럼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치? 4초마다 한 번 바뀌는데 내가 4초에 한 번 바뀌고 있니? 아니잖아. 이 글에서 설명하는 바를 잘 봐봐. TV 앞에 그냥 단순히 앉아있는 아이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Watching television, TV를 본다는 것은 requires no learning, 어떤 학습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More to the point, 더 나쁘게 얘기하면 you just don't do anything else, 다른 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TV에 맨날 나오잖아요. 광고 나옵니다. 시선 고정, 채널 고정, 계속 보게 하잖아요. 빰빰빰빰빰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대단한 것도 없고 허무하게 되죠. Play on the other hand, 하지만 반면에 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수반하게 됩니다. 네 가지, 세 가지죠. Exploration, 탐험, Activity, 활동, Fantasy, 환상 같은 거죠. 애기들이 막 이상한 거 갖고 놉니다. 막 이게 뭐 로버트다 아니면 뭐 총알이다. 전혀 총 같지 않거든요. 판타지죠. 돌아다니고 막 숨어 있고 괴물이 나타났다. 등등등등 놀지 않습니까? Reading 역시 to requires involvement. involvement는 수반, 연관 된다는 거죠. 그것은 active problem solving exercise로 적극적이면서도 문제를 푸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됐네요. 문장 하나를 쭉 읽어보면서 많이 어려운 문장은 없는 것 같고요. 비교 대조하는 글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라스트 하나 문장만 좀 설명해 드리고 우리 챕터 리뷰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하나만 보시면요. 우리 맨 아래 5번째 줄에 있는 Will pupils fixed, 이 구조입니다. 보라색으로 칠했고요. 이 문장을 띄워놓고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칠했으니까 우리 눈치챘죠? 부사 역할입니다. 특히 얘는 누구냐면 맨 앞에 being이나 having been 같은 게 생략되어 있는 분사 구문이에요. 근데 이 분사 구문 중에서 이 with라는 전치사와 이쪽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pp나 ing가 나와서 분사 구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아예 한 구조로 외워두십니다. 얘는 with 목적어 ing나 ed가 되어져 있는 분사 구문인데요. 이 분사 구문을 해석할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은 목적어가 ing나 ed 하면서로 해석이 됩니다. 하면서이기 때문에 fix와 pupil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죠. pupil은 여기 누구였어요? 제자가 아니라 동공이었죠. 동공. 눈깔이 고정하다가 아니라 고정되어진 채로. 동공이 고정된 채로 손은 축 늘어지면서 집중하고 있는, 아이는 집중한 게 아니라 TV에서 그냥 TV를 보는 것처럼 하고 쳐다보고 있는 구조다, 이런 내용이었죠. 시험 문제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fix들을 fixing으로 바꿔놓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맞니 틀리냐라고 하면 외워서 맞추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퓨필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되죠. 만약에 동공이 고정시킨다 그러면 어떤 것을 고정시킨 거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야 돼요. 이 자리 없죠. 콤마 나왔잖아요. 그래서 fixing 구조가 잘못됐다. 또한 앞에 있는 with를 without으로 바꾸면 뭐뭐 하지 않은 채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외우시거나 will pupils fixed를 분사구문으로 능동수동의 구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우리 챕터 리뷰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네 번째 문제의 핵심적인 문장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네 문제 다 진행해 봤고요. 내신 대비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